콘텐츠 렌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좀 빠르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1번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인데 조금 문제 순서가 특이하게 81번에 이제 침전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리 및 실습에 나오는 파트인데 이제 이 침전물에 대한 얘기. 일단 1번 침전물은 렌즈의 수분성을 증가시킨다. 이 문제를 보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침전물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침전물이 이제 렌즈에 쌓이면 겉의 표면이 이제 소수성으로 바뀌면서 조금 스티프한 피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침전물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소수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분성이 감소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닐 거고요. 2번 하드 콘택트 렌즈는 저희가 주로 지방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주로 단백질이 많이 침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침전이 된다. 그리고 4번 콘택트 렌즈의 광학적 특성이 변화하지만 시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학적 특성이 변하면 내 눈에 미치는 영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력도 바뀔 겁니다. 4번도 틀릴 거고, 치메로살, 클로로엑시딘, 그러니까 이런 방부제들이 이 렌즈 침전물들이랑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렌즈의 색이 변할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다음 8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칼슘 침전물의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침전물에서 관리하는 파트를 보면 우리가 뭐 열 소독이 있었고 화학 소독이 있었고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 소독이라는 것은 그 세포 자체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웬만한이 아니라 모든 세포에 대해서 소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 소독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 소독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침전물은 열 소독을 권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될 거고요. 2번 윤활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윤활제는 필요하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고, 한 달에 한 번씩 효소 세척액. 효소 세척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피팅에 의하여 침전이 증가할 수 있다. 침전물들은 눈물에 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티프한 피팅에서 눈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이 침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될 거고, 5번 과산화수소 소독으로는 칼슘 침전물을 제거가 쉽지 않다. 요거는 뭐 과산화수소 소독하면은 침전물, 칼슘도 제거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8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3번 문제는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에 사용되는 화학물 중에서 칼슘 침전물을 제거하고 보균제의 항균성을 증가시키는 성분. 우리가 칼슘 침전물을 제거하는 킬레이팅제, 가장 대표적인 건 EDTA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EDTA 5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EDTA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4번 문제. OU S-1디옵터로 완전 교정되고 가입도가 3디옵터인 비정시안에게 구면 소프트 렌즈로 모노비전 처방을 했다. 모노비전이라는 거는 한쪽에는 멀리 보는 도스, 한쪽에는 가까이 보는 도스를 넣는 처방인데, 우리가 멀리 보는 원용 처방은 우세한의 처방을 한다라고 했었고, 비우세한의 근용 처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눈에 들어갈 처방을 물어보는 건데, 우이한이 OS예요. OS는 왼쪽이죠. 그러면 우세한이 왼쪽이고, 그럼 거기는 원용이 들어갈 거고,
오른쪽에는 비우세한일 거니까 근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근용 처방 도수가 얼만지, 근용 처방 굴절력이 얼만지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멀리 보는 도수가 S-1디옵터인데 애드 값이 플러스 3.0입니다. 그럼 가까이 보는 디옵터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00 디옵터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플러스 2.00 디옵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4번이 될 거고, 뭐 문제가 왼쪽 눈의 처방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디옵터가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 진단용 렌즈 베이스 커브와 굴절력이 아래와 같다. 예상 완전 교정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일단 뭐 여기에 뭐 강만난 씨가 있겠지만 하드 렌즈를 쓴다고 하니까 강만난 씨는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람 S-3.50 디옵터 인 사람인데 지금 K 리딩 값이 이렇게 되고 진단동 렌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험 착용한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베이스 커브가 앞에가 8.1, 그리고 안쪽 그 각막 공률계는 약주 경선이 8.0이니까 여기는 8.0이 되겠죠. 요게 이제 42.25 디옵터였고 81은 지금 41.75 디옵터였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누액 렌즈는 지금 마이너스 0.50 디옵터만큼의 누액 렌즈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S-3.5 디옵터인데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0.50 디옵터니까 렌즈가 마이너스 3 디옵터만 되더라도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0.50이니까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 3.50 디옵터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교정해줄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S-3 디옵터.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누액 렌즈가 어느 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보고 그 누액 렌즈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6번. 각막 난시는 없고 전체 난시만 있는 경우 잔여 난시를 교정하기에 좋은 렌즈 디자인은, 일단 각막 난시가 없고 전체 난시가 있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각막 난시가 있으면 하드 렌즈로 처방을 해주면 되겠지만 각막 난시가 없기 때문에 하드 렌즈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었죠? 애초에 그냥 토릭 렌즈,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토릭 렌즈로 처방을 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토릭이 들어간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각막 난시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막이 구면이겠죠. 어디가 뭐 플랫하고 어디가 스티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막 자체가 구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막 위에다 렌즈를 착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의 뒷면과 각막이 이렇게 맞닿는 걸 겁니다. 근데 지금 각막 자체가 구면이기 때문에 렌즈의 후면은 구면을 처리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각막이 구면이니까. 그래서 후면은 구면이고 전면이 토릭인 렌즈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각막 난시가 없기 때문에 각막이 구형일 거고,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공률값이 일정한 구면일 텐데, 그럼 렌즈의 뒷면과 각막이 이렇게 맞닿기 때문에 렌즈의 뒷면은 구면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은 하지만 난시가 있기 때문에 토릭을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면에 토릭이 들어간 렌즈를 처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7번 문제. S-5디옵터의 C-2디옵터 AX 170 처방의 토릭 렌즈를 착용하고 검사를 했는데 이 렌즈의 기준선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도 회전했대요. 그러면 시계 방향은 더하고 반대 방향을 빼는 거였으니까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2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AX는 150도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프트 렌즈를 착용한 사람이 눈을 깜빡임 직후에 시력이 개선되나 즉시 흐려졌대요. 눈을 깜빡임 직후에 시력이 개선되는 피팅은 어떤 피팅 상태였죠? 스팁이었을 거예요. 스팁이 이제 각막보다 스티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이 고여 있어서 시력이 안 좋다가 눈을 깜빡거리면 눈물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프한 피팅을 우리가 개선해 주려면 약간 플랫하게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중심부의 곡률 반경을 길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베이스 커브를 조금 더 길게 해줘서 플랫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베이스 커브가 스팁이 짧고 플랫이 길거니까 플랫하게 바꾸려면 베이스 커브가 큰 콘택트 렌즈를 피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9번 RGP 렌즈 착용 초기 증상 중 정상적인,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RGP 렌즈를 쓰면 그게 뭐 피팅이 안 맞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RGP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순목 횟수,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증가될 거고 초기 착용감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착용이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피팅이 잘못됐구나, 혹은 눈이 아프거나 이러면 이것도 피팅 자체가 잘못된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은 잘 돼 있는데 그 RGP가 가지는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될 거고, 우리가 RGP 렌즈를 쓰면 이 스펙타클 블러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스펙타클 블러라는 건 우리가 렌즈를 빼고 안경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 눈이 조금 흐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렌즈가 각막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렌즈를 빼주시면 안경을 쓰는 동안에 내가 각막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눌린 게 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안경을 써도 조금은 흐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렌즈 빼고 집에 가서 막 렌즈 안경을 쓰면 초기에는 조금은 흐려 보이고 좀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시간 이상 지속은 되진 않고 1시간 이내로 그게 회복이 돼야 정상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9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직경을 변화시키는 경우 동일한 피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많이 풀었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이아 전체 직경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서 베이스 커브도 증가시켜야 그 세그 값, 그러니까 피팅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에서는 우리가 전체 직경을 0.5mm만큼 올리면 베이스 커브를 0.3만큼 키운다고 했었고, 하드 렌즈에서는 이제 전체 직경을 0.5만큼 올리면 베이스 커브를 0.05만큼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렌즈의 전체 직경을 키우면 그만큼 베이스 커브도 키우면서 그 형태를 유지를 시켜야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러면 9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데이터에서 눈물 굴절력을 중화시키는 굴절력은, 이 문제는 사실 누행 렌즈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중화시키는 굴절력이에요. 누행 렌즈의 굴절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누행 렌즈를 중화시키는 굴절력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헷갈리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완전 교정 안경 굴절력이 S-2디옵터입니다. 그리고 K 리딩 값이 44.0 디옵터. 근데 콘택트 렌즈 베이스 커브가 44.50 디옵터래요. 그러면 콘택트 렌즈가 44.50이라고 하는 거는 K 리딩 값보다 값이 더 높으니까 이거는 좀 스티프하거나 뭐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럼 누액이 이 안에 차는 거니까 가운데가 두껍고 주변부가 얇은 플러스 렌즈일 겁니다. 어느 만큼 44.5랑 44니까 두 차이만큼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0.50 디옵터만큼이 누액 렌즈일 텐데 이거를 중화시켜 주려면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돼야겠죠. 중화시킨다는 건 0을 만든다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0이 되는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이제 중화시키는 렌즈 굴절력일 겁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5번 이렇게 골라버리면 이제 문제는 다 제대로 풀고 이런 거에 속는 거니까 끝까지 문제를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2번. 베이스 커브가 8.90 그리고 직경이 14. 이 베이스 커브랑 직경이 나와 있는 이 구면 소프트 렌즈를 직경을 바꿔준대요. 그러면 동일한 피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이스 커브도 바꿔줘야겠죠. 지금 원래 게 베이스 커브가 8.90 그리고 직경이 14 였는데 지금 요걸 13.5로 바꿨대요. 소프트예요. 소프트 렌즈이고 그럼 여기가 0.5만큼 내려갔으니까 베이스 커브는 0.3만큼 변해야겠죠. 소프트 렌즈는. 그래서 8.60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경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베이스 커브를 증가시키며 주면 되는 거고 직경이 작아지면 그만큼 베이스 커브를 작게 해주면 되는데 전체 직경이 0.5만큼 변하면 베이스 커브를 0.3만큼 변한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93번 문제. 소프트 렌즈에 대한 RGB 렌즈의 장단점은 이건 소프트랑 하드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하드의 특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일단 하드 렌즈 자체가 오염이나 침전물들이 소프트보다는 조금 덜 쌓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하드 렌즈는 초기 착용감도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강만난 시도 처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누액 렌즈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보다는 정교한 정확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하드 렌즈랑 소프트 렌즈에 비교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하드 렌즈가 기본적으로 산소 투과성이 더 좋을 거고 초기 착용감이나 이런 건 소프트가 좋을 거고 그리고 적응도 그만큼 빨리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아마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 문제. 산소 투과성 물질로 FDA의 공인을 받은 최초 재질과 처음 제조된 연도는 FDA의 최초 승인을 받은 거는 우리가 뭐였죠? CAB였어요. 그래서 이 CAB가 가장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FDA의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재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CAB는 최초의 산소 투과성 렌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의 특징은 PMMA는 뭐 DK가 굉장히 낮고 수균관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사용한 하드렌즈 재질이긴 한데 이게 DK도 매우 낮고 그냥 산소 투과도 거의 안 된다라고 봐주셔도 되고 수평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재질들이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의 특징은 이제 산소 투과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 실리콘이 많이 함유될수록 재질이 약해지면서 조금 잘 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FFP 이거 연성 불소 중합체는 요거는 실리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불소만 45에서 50% 정도 함유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FSA 요거는 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RGP 렌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DK도 좋고 수분속도 좋기 때문에 하드 렌즈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 FSA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번.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우리가 소프트 렌즈를 배울 때 저함수, 고함수 이렇게 나눠서 재질들이 어떤 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함수는 기본적인 게 MMA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고성이나 강도가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요게 들어가면 저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함수의 가장 또 대표적인 거 스틸렌이 있었죠. 스틸렌도 이제 저함수의 대표적인 재질인데, 굴절률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MMA나 스틸렌이 함유된 렌즈는 저함수일 거고, 그 대신 MMA가 들어가면 경고성이나 강도가 좋을 거고, 스틸렌이 들어가면 굴절률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함수에 들어가는 재질로는 MVP가 있었고, 그리고 MAA가 있었습니다. MVP는 수변성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MMA는 이제 조금 그래도 고함수 중에서는 단단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함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니까 고함수 재질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 정답은 MVP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6번. 콘택트 렌즈 제조법 중에서 주형 주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주형 주조법이 뭐였죠? 말 그대로 틀을 만드는 거예요. 몰드를 만들어서 앞에 틀, 뒤에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용액을 넣고, 그거를 앞에 뒤를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붕어빵처럼 틀이 있는 거에다가 용액을 넣고 앞에 뒤를 이렇게 딱 만들면 붕어빵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 주형 주정법은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 사용, 틀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틀에 용액만 넣고 계속 틀을 찍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뭐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품질도 균일할 거고, 좀 많이 만들기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비는 저렴한데, 그 처음에 만드는 그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디자인은 그만큼 틀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틀을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사용해서 계속 만드는 거는 용이하고 좋겠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기 좀 힘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뭐 3번이 되겠죠. 렌즈 정면 틀과 후면 틀이 따로 있으니까 독립적인 제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9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접촉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접촉각은 이제 뭐 수빈성이랑 가깝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을 때 물방울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소수성일 거고, 친수성은 이렇게 물이 퍼질 거예요. 그럼 접촉각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접촉이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접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접촉각이 작을수록 친수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친수성이 강할수록 영도에 가깝다.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소수성이 강할수록 360도. 사실 360도라는 건 요 방향이잖아요. 아예 요 방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소수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98번 문제. 얇은 콘택트 렌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얇은 콘택트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두꺼운 거랑 얇은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얇은 콘택트 렌즈는 어떻게 보면 중력 중심, 그러니까 그 렌즈의 중심 자체가 렌즈의 후면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딱 중심 잡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얇은 렌즈 자체가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 잡기 양호한 거는 뭐 얇은 거 말고도 뭐 그 전체 직경이 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얇은 렌즈에서 특징이니까 1번을 편하게 고를 수 있으셔야 될 거고, 당연히 산소 투과율은 DK고 DKT, 이 T 두께 자체가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산소 투과도 그만큼 많이 될 겁니다. 얇은 렌즈는. 그래서 얇은 렌즈일수록 EOP도 더 많을 거예요. 산소 투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각막이랑 렌즈 사이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겠죠. 그 대신 얇은 렌즈일수록 탈수가 조금 더 잘 일어날 겁니다. 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안검 윤부 자극은 당연히 두꺼운 렌즈에서 자극이 더 많이 될 거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99번. 각막의 산소량을 대기 중 산소 배분율로 표현한 것은,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의를 물어본 거니까 EOP 이렇게 쉽게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번. 콘택트 렌즈 구조와 세부 명칭, 그러니까 이제 뭐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렌즈의 기본 망곡은, 기본 베이스 커브는 광학부에 해당하는 베이스 커브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2번부터 보면은 엣지 리프트가 작으면, 엣지 리프트가 작다라는 건 스티프한 피팅이잖아요. 스티프하기 때문에 눈물 순환이 좋지 않을 거고 노폐물 배출이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단일 커브는, 그러니까 커브 자체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후면이 하나의 커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부 커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각막 생리와는 조금 무관할 거예요. 왜냐하면 각막은 주변부가 조금 평평하고 중심부가 좀 더 커브졌는데 그 생리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커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요거는 높은 함수율에 적합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율이 높은 렌즈는 어떻게 보면 렌즈가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부 커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고함수, 그러니까 함수율이 높은 렌즈들은 주변부 커브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일 커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율이 높은 재질에 적합하다가 맞고요. 기본 망곡 반경이 0.1만큼 증가하면 누행렌즈 굴절력은 0.50디옵터만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학부 직경은 기본 망곡에 해당하는 부위로, 여기가 맞겠죠? 렌즈 전체의 20에서 25%보다는 훨씬 높겠죠? 전체 직경이랑 광학부 직경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20에서 25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교시 문제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죽거나 변성된 상피세포를 붉은색으로 염색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나왔을 때 바로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건성 각결막형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색극 등의 백색광으로 주로 이용하는 검사는, 일단은 그 괴사된 세포의 염색을 하는 방법은 바로 로즈뱅갈 검사였죠. 그래서 이 앞에 얘기만 듣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액 검사 중에서 우리가 뭐 시르머도 있고 로스뱅갈이 있고 페놀레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3번 문제. RGP 렌즈 착용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3시, 9시 방향의 착색. 3시, 9시 방향에 이렇게 착색이 되거나 충혈이 되는 이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불완전한 손목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손목이 무조건 요거랑 연결되니까 요거를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4번 문제. 누행 렌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렌즈가 타이트하대요. 렌즈가 타이트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렌즈, 누행 렌즈니까 1번은 틀렸고, 렌즈가 이번엔 루즈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렌즈 효과. 이것도 틀렸습니다. 렌즈가 풀링 상태가 되면 마이너스 렌즈가 발생한다. 그거는 이제 스티프한 피팅을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렌즈 효과가 될 겁니다. 각막 곡률과 콘택트 렌즈 베이스 커브 차이로 인해 누행 렌즈가 발생한다. 요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각막 곡률이랑 렌즈 커브에 따라서 누행 렌즈가 발생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4번이 될 거고, 5번 콘택트 렌즈 베이스 커브가 각막에 비해 더 플랫하면 요 상황이잖아요. 각막은 이렇게 스티프할 거고 렌즈가 플랫하니까 안에는 마이너스 유행 렌즈 효과가 나을 겁니다. 편하게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기 중 수영에 가장 적합한 렌즈는, 사실은 수영할 때 렌즈를 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이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뭐 4번 이렇게 고르실 수는 있으실 텐데, 사실 요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영을 했을 때 걸리기 쉬운 질병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아마비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고르는 문제를 오히려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 45번은 굳이 고르자면 4번일 텐데, 사실은 수영할 때는 렌즈를 끼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약간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46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문제. 첫 번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팅 상태가 플랫했대요. 피팅이 플랫했대요. 그래서 렌즈 전체 지름을 동일하게 하고 베이스 커브를 스티프하게 교정을 했을 때 2차 안의 굴절력은, 지금 보면 첫 번째 렌즈를 썼을 때 베이스 커브가 7.75, 그리고 왼쪽은 7.80을 썼어요. 근데 2차 렌즈는 지금 오른쪽을 7.60으로 바꿨고 OS를 7.7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베이스 커브가 7.75에서 7.60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스티프해졌죠. 0.15mm만큼 스티프해졌어요. 그러면은 렌즈가 뭐 이렇게 플랫하던 게 이렇게 스티프해졌기 때문에 그 교정 굴절력은 누행 렌즈 효과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어느 만큼이냐면 0.15m. 요거는 OD에서, 그러면 오른쪽 렌즈가 지금 7.6에서 7.75에서 7.6으로 바꿨다고 하면 요 렌즈가 요만큼 바뀐 거니까, 우리가 0.1mm마다 0.5 디옵터였잖아요. 근데 0.15 디옵터니까 0.75 디옵터만큼 여기가 누행 렌즈가 플러스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럼 플러스 0.75 디옵터만큼 렌즈가 누행 렌즈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내가 처방을 해줄 때는 마이너스 0.75 디옵터만큼 더 넣어야 될 거예요. 이때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6.75 디옵터를 가지고 있는 렌즈에다가 누행 렌즈를 효과를 낸 게 내 눈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 누행 렌즈가 플러스 0.75만큼 증가됐으면 전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렌즈는 마이너스 0.75 디옵터만큼 증가시켜라,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0.75 디옵터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50 디옵터가 될 거고, 여기는 7.8에서 7.7로 바뀌었으니까 0.1만큼인 플러스 0.50 디옵터만큼 누행 렌즈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0.50 디옵터만큼 굴절력을 높여줘야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오른쪽은 7.5, 왼쪽은 7.0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차분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플랫했기 때문에 렌즈를 스티프하게 바꾼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처방을 해야 되는 굴절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7.75에서 7.60으로 바꾸면 렌즈가 7.75에서 7.60으로 이렇게 바꾸면 스티프한 피팅이 될 거니까 누행 렌즈는 플러스 방향으로 옮겨질 겁니다. 어느 만큼 0.15mm만큼 작아졌으니까 플러스 0.75 디옵터만큼 누행 렌즈가 효과를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굴절력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굴절력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피팅했을 때 누행 렌즈가 0 디옵터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마이너스 6.75 디옵터 렌즈를 넣고 누에게 0 디옵터니까 이 사람에게 눈에 영향을 주는 건 마이너스 6.75 디옵터일 텐데 여기서 누행 렌즈가 지금 플러스 0.75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0.75 디옵터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6.75 디옵터이기 때문에 처방을 해줄 때 마이너스 7.50 디옵터를 넣어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6.75 디옵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체 굴절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누행 렌즈가 증가한 만큼 그 렌즈 굴절력은 반대로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전체 양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 문제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헷갈리시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저한테 그 백석톡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왼쪽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7.5까지라는 건 나왔고, 오른쪽이. 왼쪽을 한번 보면, 지금 7.8에서 7.7로 바뀌었대요. 7.8에서 7.7로 0.1만큼 스tip해졌으니까 누행 렌즈는 플러스 0.50 디옵터만큼 효과를 얻었으니까 전체 굴절력을 유지시키려면 그 앞에 렌즈 굴절력을 마이너스 0.50 디옵터를 증가시켜야겠죠. 6.5에서 마이너스 0.5만큼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7.0 디옵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하드 렌즈 처방에서 검사 렌즈가 반시계 방향으로 10도를 돌았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해주냐? 렌즈가 반시계 방향으로 10도가 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돌았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처방이 됐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방을 어떻게 해주냐? 애초에 처방 자체를 우리가 이 방향으로 처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계 방향으로 10도만큼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착용을 하면 10도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이 위치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올바른 처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건 이 수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요걸 착용했을 때 반시계로 10도만큼 돌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0도만큼 도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애초에 시계 방향으로 10도만큼 돌려서 처방을 해주면 얘가 1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착용하면 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처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세한에는 원형 굴절력 콘택트 렌즈를, 비우세한에는 가입도를 부과한 콘택트 렌즈 방법. 요거는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모노비전에 대한 얘기고 다난시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난시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많이 풀어봐서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 좀 많이 풀면서 푸는 법을 조금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